파트 2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공항 가서 비행기 놓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번엔 비행기가 아니라 공항 진입로가 물에 잠겨서 터미널로 못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다행히 지금은 도로가 다시 뚫렸다고 하는데 공항 측이 승객들에게 건넨 사과 문장이 원어민 실생활 표현으로 아주 쏙쏙 빼먹을 수 있는 귀한 문장들이에요. 오늘은 이 히스로 공항의 사과문과 함께 영어 뉴스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핵심 문법과 단어들을 스트림 리딩으로 물 흐르듯 읽어볼 거예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Heathrow Airport roads reopen after flooding from burst water main, Part 2. 히스로 공항도로 파열된 수도관 홍수 이후 재개방, 파트 2.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히스로 공항 중앙터미널 구역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홍수가 났고 2번과 3번 터미널로 향하는 접근로가 막혔어요. 공항 측은 야기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권고안들을 잘 따라준 승객들에게 감사를 표했죠. 사실 이 차질이 발생한 시기가 학교 방학 기간이라 공항이 가장 붐비는 시기 중 하나였다는 게 아주 뼈아픈 타이밍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도 터널 폐쇄로 철도 서비스가 중단되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이 공항의 하루 200~300건이 이착륙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Following earlier flooding in the central terminal area impacting access to terminals 2 and 3, all roads have now reopened and the airport continues to operate as normal.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Following. 에이어. 여기서는 뒤따라서라는 뉘앙스로 이전 상황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팔로잉이라고 하니까 팔로우에서 온 느낌이죠? Earlier flooding. 이전의 홍수가. 얼리어는 이전에, 플러딩은 홍수예요. 플러드가 넘쳐 흐르는 이미지라는 걸 알면 쉽게 와닿아요. In the central terminal area. 중앙 터미널 구역 안에서 일어난 센트럴 터미널 에어리어, 터미널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죠. 인 에어리어는 그 구역 안에서 딱 일어난 느낌이에요. Impacting. 영향을 주면서. 임팩트가 충격, 영향이죠. 여기서는 홍수가 접근에 타격을 주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Access to terminals 2 and 3. 2번과 3번 터미널로 향하는 접근에 access to, 무언가에 닿기 위해 다가가는 길을 뜻해요. 터미널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ll roads. 모든 도로가. 올로즈,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이 해결된 주어가 등장해요. Have now reopened. 이제 다시 개방되었고, have now reopened, 리오픈은 다시 열렸다는 뜻이죠. 다행히 길이 뚫렸어요. And the airport. 그리고 공항은 and the airport, 이제 공항의 상태를 덧붙이려고 해요. Continues to operate. 계속 운영되려고. continues to operate, continue가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니까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면 되죠. As normal. 정상적으로. as normal, 평소처럼 정상적으로라는 아주 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전의 홍수가 중앙터미널 구역 안에서 일어나 2번과 3번 터미널로 향하는 접근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이어 모든 도로가 이제 다시 개방되었고 그리고 공항은 계속 운영되려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Following earlier flooding in the central terminal area impacting access to terminals 2 and 3, all roads have now reopened and the airport continues to operate as normal.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분사 구문 임팩팅은 주어인 플러딩이 접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능동 진행의 이미지로 하면서 이어붙이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수식하려 하지 말고 앞에서 뒤로 흐름을 타는 게 핵심이죠. 팔로잉을 에 이어로 읽어내려가면 뒤에 주어가 나올 때까지 숨을 참고 흘려보내는 맛이 살아요. 뉴스 도입부에서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니까 꼭 익혀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ollowing the heavy rain, all outdoor events have been cancelled. 폭우에 이어 모든 야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The store continues to operate as normal during the renovation. 그 가게는 리모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and we thank passengers for following the advisories we had put in place while our teams worked to resolve the situation.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We apologize. 우리는 사과합니다. 이 apologize가 사과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자주 듣는 동사예요.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야기된 어떤 불편에 대해. inconvenience는 불편이고 caused는 야기된이에요. caused를 뒤에서 붙여 읽는 게 스트림 리딩의 묘미죠. And we thank passengers. 그리고 우리는 승객들에게 감사합니다. And we thank passengers. 패신저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돼요. For following the advisories. 권고안들을 따라준 것에 대해. 어드바이저리즈는 권고안들이에요. 어드바이스와 비슷하지만 공식적인 지침 느낌이 강해요. We had put in place. 그건 우리가 마련해둔 건데. We had put in place. put in place는 자리에 두다, 즉 마련해두다라는 아주 좋은 수거예요. While our teams. 우리 팀들이. while our teams. while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을 깔아주는 접속사죠. Worked to resolve the situation. 상황을 해결하려고 작업하는 동안. worked to resolve the situation. resolve는 문제를 푼다는 뜻이에요. to를 붙여서 해결하려고 작업했다고 흘려보내세요.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우리는 사과합니다. 야기된 어떤 불편에 대해, 그리고 우리는 승객들에게 감사합니다. 권고안들을 따라준 것에 대해, 그건 우리가 마련해둔 건데, 우리 팀들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작업하는 동안에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and we thank passengers for following the advisories we had put in place while our teams worked to resolve the situation.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관계사가 생략된 접촉절이에요. 선행사 어드바이저리즈 뒤에 주어와 동사인 we had put이 바로 왔죠. 뒤로 돌아가 명사를 수식하려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마련해둔 건데라고 앞에서 뒤로 흐름을 이어가며 해석하는 게 포인트예요. inconvenience caused처럼 명사 뒤에 과거분사를 딱 붙여서 야기된 불편이라고 읽어내면 아주 원어민스러운 리듬이 나와요. 이 리듬을 타면 긴 문장도 숨 안 차고 읽힙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e delay.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불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We thank everyone for following the new guidelines we put in place. 우리가 마련해둔 새 지침들을 따라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disruption occurred during the school holidays, one of the airport's busiest periods.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disruption. 그 차질이. 디스럽션은 혼란, 차질이에요. 디스럽트에서 온 단어죠. 일이 엉망이 된 상태를 떠올리세요. Occurred. 발생했다. occurred는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occurrence 명사형도 뉴스에서 자주 나와요. During the school holidays. 학교 방학 기간 동안. during the school holidays. during은 그 기간 동안 내내를 뜻하죠. One of the airport's busiest periods. 그건 공항의 가장 붐비는 시기 중 하나인데. one of the airport's busiest periods. one of를 그건 중 하나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게 스트림 리딩이에요.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차질이 발생했다. 학교 방학 기간 동안 그건 공항의 가장 붐비는 시기 중 하나인데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disruption occurred during the school holidays, one of the airport's busiest period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동작으로 시작해 발생 시점인 학교 방학 기간 동안으로 흘러가고 그 방학이 공항의 가장 붐비는 시기 중 하나라는 접촉절인 one of를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해석해요. one of 다음에 최상급이 오면 가장 한 것 중 하나가 되잖아요. 이걸 뒤로 묶어서 읽지 말고 그건 중 하나인데 하고 흐름을 끊지 않고 타고 내려가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ystem error occurred during the peak shopping season. 그 시스템 오류가 최대 쇼핑 시즌 동안 발생했다. This is one of the company's busiest periods of the year. 이건 그 회사의 올해 가장 붐비는 시기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Heathrow said July 19th had been its busiest day of the year so far, with more than 267,000 passengers passing through the airport as many schools broke up for summer.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Heathrow said.
히스로가 말했다. 히스로 세드, 뉴스에서 인용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죠. July 19th had been. 7월 19일이었다고. 19 줄라이 헤드빈, 헤드빈은 대과거 시제예요. 말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의 일이니까요. It's busiest day of the year so far. 지금까지 올해 가장 붐비는 날이. 츠 비지스트 데이 오브 더 이어 소파. 소파는 지금까지라는 뜻으로 아주 자주 쓰여요. With more than 267,000 passengers. 26만 7천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드 모어 던 267,000 패신저스. 이드가 동반 상황을 깔아줘요. Passing through the airport. 공항을 통과하면서. 패싱스루 더 에어포트. 패싱스루는 통과하면서라고 자연스럽게 이어 읽어요. As many schools broke up for summer. 많은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 김에. As many schools broke up for summer. broke up은 학기가 끝나 방학에 들어가는 걸 뜻하는 수거예요. as는 한 김에, 하면서로 흘러가요.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히스로가 말했다. 7월 19일이었다고. 지금까지 올해 가장 붐비는 날이 26만 7천 명이 넘는 승객들이 공항을 통과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 김에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Heathrow said July 19th had been its busiest day of the year so far with more than 267,000 passengers passing through the airport as many schools broke up for summer.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전치사 위드가 동반과 상황을 나타내며 뒤에 명사인 승객들과 능동 진행인 현재 분사 패싱이 왔어요. 승객들이 통과하면서라고 앞에서 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 읽는 게 핵심이에요. 브로크업을 보면 부서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은 학기가 끝나고 흩어지는 느낌으로 이 표현을 쓴답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ith more people working from home, the traffic has decreased.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교통량이 감소했다. Schools broke up for summer last week. 학교들은 지난주에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5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he airport was recently affected by disruption to rail services after a water leak prompted the closure of a tunnel.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airport was recently affected. 공항이 최근 영향을 받았다. 더 에어포트 was recently affected. affected는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recently를 최근이라고 자연스럽게 꽂아주면 돼요. By disruption to rail services. 철도 서비스 중단에 의해. by disruption to rail services. by는 힘의 원천을 가리키죠. 레일 서비시즈는 철도 서비스예요. After a water leak prompted. 물이 새는 게 촉발한 후에. after water leak prompted. prompt는 촉발하다, 야기하다는 뜻이에요. 컴퓨터 프롬프트랑 같은 어원이죠. The closure of a tunnel. 터널의 폐쇄를. 더 클로저 오브 어 터널. 클로저는 문을 닫는 것, 즉 폐쇄를 뜻해요.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공항이 최근 영향을 받았다. 철도 서비스 중단에 의해 물이 새는 게 터널의 폐쇄를 촉발한 후에요.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he airport was recently affected by disruption to rail services after a water leak prompted the closure of a tunnel.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수동태 뒤에 전치사 바이는 영향을 미친 힘의 원천을 가리켜요. 주인공인 공항이 영향을 받았고 그 원천이 철도 서비스 중단에 있다고 흐름을 끊지 않고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프롬프트는 촉발하다라는 동사로 정말 자주 써요. 그 사건이 변화를 촉발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 원어민 뉘앙스가 확 살아난답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Our flight was delayed by a sudden disruption to air traffic control. 우리 비행기는 항공교통 관제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의해 지연되었다. The heavy snow prompted the closure of all mountain roads. 폭설이 모든 산길의 폐쇄를 촉발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e airport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with as many as 1,300 flight movements, takeoffs and landings every day.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e airport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데, 더 에어포트 이즈 원 오브 더 비지스트 인 더 월드, 원 오브를 곳 중 하나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요.
with as many as 1,300 flight movements. 무려 1,300건이 항공기 운항이. With as many as 1,300 flight movements. as many as는 숫자의 놀라움을 강조하는 무련화되는이에요. Takeoffs and landings. 이착륙이. Takeoffs and landings. 운항이라는 말을 이착륙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Every day. 매일. everyday.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이죠.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데 무려 1,300건이 항공기 운항이, 이착륙이 매일이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The airport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with as many as 1,300 flight movements, takeoffs and landings every da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인 공항의 상태를 먼저 읽고 전치사 with와 명사 구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규모인 무려 1,300건이 운항이 매일이라는 걸 덧붙이며 흐름을 완성해요. as many as는 숫자를 말할 때 정말 유용해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면 강조하는 뉘앙스가 확 살아난답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tation handles as many as 10,000 passengers every hour. 그 역은 매시간 무려 1만 명의 승객을 처리한다. It is one of the busiest ports in the country, with hundreds of ships arriving daily. 그것은 국내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인데 매일 수백 척의 배가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히스로 공항의 홍수 소식을 통해 야기된 불편에 사과하는 법과 무려 2,300건이 운항 같은 스케일 있는 표현까지 배웠어요. 인컨비니언스 코즈드나 푸린 플레이스 같은 표현은 내일 당장 회사 이메일이나 일상 대화에서 써먹어보세요. 진짜 원어민 같은 리듬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도 뉴스 속 생생한 표현들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